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현입니다. 네, 우리 시장의 부진한 성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약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2,3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자, 오늘 투자올림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올림픽 오늘 함께해 주실 해설위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저는 이분의 매매법이 더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는 유연한 방법을 추구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특히나 오늘 더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명 치고 빠지기의 달인, 데이 트레이딩 전문가 윤사무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하고요. 요즘 시장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하지만 이런 시장을 처음 겪는 게 아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보통 이런 하락이 1년에 보통은 한 두세 번이 있어요. 뭐 코로나 랠리라든지 아니면 최근 뭐 그런 상승장이 거의 몇 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의 몇 년간들은 대부분 다 이런 장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세에도 분명히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장세에서 또 수익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장이 또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데 중요한 시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물론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괴롭고 또 포기하고 싶기도 하는데 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에 어쨌든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돈을 또 벌기 위해 들어왔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또 옆에서 고니처럼 멋지게 또 한 판 한 판 따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시황을 또 짧게 해야 되겠죠, 토요일이니까.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차트고요. 달러가 고가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간에서는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네, 107에서 107.6 정도에서는 하방을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방을 보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어떤 하모닉 패턴이라든지 뭐 프라이스 액션 패턴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잠재적인 반전 레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형태적으로는 이런 플래그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또 방향성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이게 상방을 받게 되면은 조금 더 시장에는 충격적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좀 밑으로 가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한 104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둬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 뭐 국채금리라든지 아니면은 고금리 시대다 뭐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접혔다가 재차
여기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달러가 이제 위에서 고가에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신흥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올라가도 이렇게 고가에서 횡보만 하더라도 좀 약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폐렴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봉이 마무리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음봉이 좀 세게 내리꽂았죠. 지난주에 이어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하고 있고 뭐 기술적인 반등이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결국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이전에 매물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번 더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많이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어떤 트렌드에 있어서 이탈이 나왔죠, 종가상. 그렇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내릴 수 있다. 2236포인트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트렌드를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받는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은 바닥이 나왔구나를 좀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 2200대 초반대에서 다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어떤 흐름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박스권이 되는 거죠. 위에가 이제 박스권 상단이 되는 거고 밑에가 박스권 하단이 되는 건데 그런 박스권 매매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왜 지지 라인이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이제 38.2예요. 38.2에서 지지받고 떨어졌죠. 그러면 보통 88.6에서 반등을 주거든요. 그 88.6짜리가 보통 2236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내내 이제 설명드렸던 게 770에서 748포인트인데 사실 이게 주봉 차트예요, 주봉. 일봉 차트로 보면은 이 구간에서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지를 한 2차례가량 받았습니다. 다만 종가가 또 그렇게 막 좋진 않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패턴 레벨을 또 봐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이제 내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 돼서 이렇게 반등을 또 시도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조금 더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한 700포인트대, 700에서 694포인트 이 정도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21%에서 마이너스 25% 정도가량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반등세가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 신용 잔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만간 저점은 나온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 또 11월장이 되면은 큰 유동성이 들어온다. 네,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큰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시장, 매매하기에는 좋은 시장이 될 거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장이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저점의 위치를 잘 살펴보면서 이 반등 구간이 어디일지를 예상을 한다면 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여러분들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 데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자, 가장 먼저 보이는 휴니드.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 방산주가 주목받는 가운데 가장 관심도가 큰 선수 중 하나입니다. 현재 수익률 18% 넘어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JLK AI 의료기기 분야 가운데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률 20% 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네요. 노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16%, 이제 17%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흥구석유, 중동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석유주 급등락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10% 이상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또 반영이 된 종목들도 보이고 또 눈에 띄는 거는 JLK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 그 AI 의료기기 분야 중 처음이다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번 주 금메달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까요? 네, 일단 수익률 금은동메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지수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보겠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든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의 폭락을 다 맞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데 또 폭락을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수 5일선 아래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08년도 리먼 브라더스나 아니면은 코로나 하락장이나 아니면 IMF 하락장이나 그런 하락장들을 다 피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수가 만약에 5일선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지는데 그 밑에서 어떻게든 또 물을 타든 아니면은 뭐 추가 매수를 하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비중은 많아지고 또 평단은 안 맞아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수의 저점을 예측하기보다는 내가 요즘에는 이런 추세니까 거래를 어떻게 전략을 짜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중점을 두고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좀 정상적인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JRK라는 종목이었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한 20.54%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휴니드나 아니면은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저는 주식 전문가죠. 네, 주식 전문가고 주식 트레이더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항상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또 시장이 하락에 맞는 또 새로운 어떤 해지 테마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월 아니면 매일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월세라든지 아니면 생활비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다 내야 되는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종목만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에서는 그냥 이런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네, 항상 손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니드나 아니면은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최근에 여러분들께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또는 이틀 뒤에 최대 이틀 뒤였고요. 다음 날 바로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JLK도 다음 날 바로 이제 20%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0월 올림픽 종목 이제 수익률 표인데요. 제가 봤어요. 제가 이번 달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 얼마나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수익을 드렸을까? 이걸 봤는데 보통 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이나 하루에서 한 3일 정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늦으면 3일, 그리고 아마 빠르면 다음 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단기 매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에는 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간다, 아니면 몇 주 뒤에 간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수익률이라고 수익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잡자마자 다음 날 아니면은 늦어도 이틀 뒤에 가야 그게 의미 있는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버틸 수가 있어요. 내가 샀는데 그게 이제 쭉 내렸다가 다음에 이제 돌아 나갈 때 이제 한 달 걸려서 수익이 났다라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네, 못 버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기동성을 활용해서 바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챙기시고,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잘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큐리옥스바이오, 신성델타테크, 펩트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에코프로를 10월 20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74만 원에서 72만 원 가격대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70만 원 가격대에서.
그랬을 때는 뭐 아마 한 3에서 5% 정도 수익은 드렸을 텐데 지금 또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이렇게 팔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게 손절가가 68만 원이기 때문에 손절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종목들은 상당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JLK도 어저께 말씀드려서 어제 또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JLK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런 이전의 매물대를 활용한 거죠. 이전의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슈팅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시장을 하락을 했는데 얘는 양봉이었어요. 그만큼 시장보다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호재도 있었죠.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된다. 첫 의료 AI 관련주들 중에서 첫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JLK를 목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슈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로 잡아드렸었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1,169억이네요. 1,169억이고 유통수를 보게 되면은 유통 비율을 보면은 이게 한 69%인데 자세히 찾아보면 대주주들이 한 50% 물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50%면 1,000억대 초반이고 50%면은 한 500억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시가총액이 500억이라는 거죠. 이 종목이 1,000억짜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봉 자체가 한 3,000억 정도가 라인이 터졌어요. 3,200억이었어요. 3,200억. 그러면은 이 시가총액을 이 실질적인 시가총액을 6바퀴에서 7바퀴 돌렸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마무시하게 돌렸다는 거잖아요. 예, 세탁기처럼 엄청나게 돌렸다, 회전을. 그랬을 때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이제 이날 이 지난주 토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만약에 10초가에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하루 만에 또 23% 정도 가량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도 봤지만 또 여러 가지의 어떤 기업적인 그런 특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량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가지고 뭐 사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수익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시초가에만 접근했어도 20%다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 5%에서 뭐 10% 정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충분히 또 이제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해지해서 하면서 버텨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흥구석유가 어쨌든 최근 지난주 내내 이제 지난주는 아니었고 지지난주에 주도주였잖아요. 주도주였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이런데 보시면은 갭자리들이 있죠. 네, 보시면은 이런데 갭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상당히 잘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다음 날 또 10%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바로 몇 분 만에 아니면은 또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한두 시간 만에 10% 가량 수익을 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략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제 전문이죠. 시장에서 가장 인기주들 아니면은 가장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유동성이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에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또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또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워트라는 종목의 신규 상장주로 이제 상장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약세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들이 잘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테마주나 아니면은 신규주들. 근데 그 테마주나 신규주들 사이에서도 시가총액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1,000억자에서 3,000억 사이로 맥시멈 3,000억이다. 3,000억 넘어가는 종목들은 매매하지 마시라. 왜냐? 지금 수급주 장세도 아니고 대형주 장세도 아니기 때문에 3,000억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버거워한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워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시가총액은 1,000억대 초반인데 유통수가 거의 20%밖에 안 돼요. 대주주가 한 80%,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가 있기 때문에 보호 예수로 묵혀져 있는 게 80%라는 거죠.
그러면 20%면은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00억밖에 안 되잖아요. 200억밖에 안 되는데 막 1분에 80만 주에서 120만 주씩 터지는 거예요. 이 종목이 10,000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얼마 터진다는 거예요? 한 80억에서 120억씩 터진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터지는 거 보고 여기서 눌림목으로 이제 받았죠. 네, 그다음에 이게 1분봉이에요. 1분봉. 여기서만 플러스 한 뭐 분할 매도 했다라고 하면 15% 이상씩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을 겁니다. 단 몇 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그 이상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뭐 한 달 아니면 몇 주 동안 고군분투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단 5분, 10분 안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렇게 수익을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도 이렇게 빠르게 가는 종목을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아니면 잡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신규 상장한 날에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었죠. 왜냐? 재료가 좋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는 거래할 때가 있나요? 물론 이 반등 저점을 잡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치고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시장은 더더욱 더 중요합니다. 10시 넘어가면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 10시 넘어가면은. 언제까지? 2시 반까지. 2시 30분까지 매매를 하지 마세요. 맥시멈이 10시 반. 10시 반에서 2시 반까지 거래를 하시면은 여기서 물론 여기 저점 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수익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언제 거래를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반,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3시 반, 이 정도만 거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2시 이후에 2시 30분부터 이제 턴을 하잖아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 내내 쭉 흘러내리다가 여기서는 탄력을 보여주죠. 네, 흘러내리다가 거의 보통 종목들이 다 그래요. 2시 한 반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고 저는 이제 지켜봤다가 이런 플래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 교육으로 말씀드렸었죠. 어떤 플래그 패턴, 깃발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깃발 패턴을 넘어서면은 매수한다. 네, 여기가 전략 공략 지점이다라고 설명드렸었고 보시면은 차트도 보시면은 이게 3분봉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어내죠. 박스를 만들어내고 돌파하는 시점에 여기서 들어가면은 또 한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한 5에서 8%, 10%까지 줘요. 근데 분할 매도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5에서 한 8%까지는 수익이 그렇게 좀 빨리 전략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다 하루 종일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세의 알곡만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제가 아마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공략을 했을 겁니다. 선빵을 날려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이 종목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또 큰 탄력 있는 종목을 공략해서 좋은 계좌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유진기업이라는 종목을 또 공략을 했었는데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그 거래원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어떤 이베스트 증권사, 이베스트 거래원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보니까 유진기업이 보시면은 이게 흥구석유가 아니라 유진기업이에요. 유진기업 보시면은 상당히 그 10월 25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죠? 뭐 AI 관련해 가지고 그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유진기업이 자회사의 자회사다라고 하면서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유진기업이다 보니까 유진기업만 그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슈팅을 주고. 근데 저도 여기서 공략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베스트 거래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이제 크게 재미를 못 보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베스트에서 미래에셋으로 이제 거래원이 바뀌는 시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가지고 더 빨리 이게 1분봉입니다. 1분봉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은 또 한 4에서 5% 가량 이렇게 또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죠. 정말 종목들이 어느 구간을만 넘어서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데서 거래를 하다가 이게 나중에 올라가면은 버티지도 못하고 조금만 먹고 이제 버티지도 못하고 팔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뭐 하루 내내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물타기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을 하고 상황이 맞으면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 맞으면은 빠르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갈 때 다시 잡으면은 충분히 또
좋은 멋진 수익을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적게 버텨가지고 큰 수익을 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적게 버틴다는 거는 관찰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거든요. 그 관찰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LS 네트워크스나 아니면은 뭐 이제 최근에 흥거석유 같은 경우에도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상따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시장 트렌드에 맞고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도 이렇게 조금 어떤 답답한 매매에 있어서 좀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같이 매매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메달 종목은 JLK였습니다. 이 종목들이 빠르면 다음 날 그리고 늦으면 3일 만에 결과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자, 지수의 움직임과는 상관없는 전략, 또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전략 배우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뜨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전략과 내용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는 특정 섹터가 아니라 좀 특별하게 신규주입니다. 자, 시장이 좋을 때야 탁 튀는 섹터들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좋지 않을 때 포기하고 있어야 할까요? 자, 아니죠. 그런 때 주목하면 좋은 탈출구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지켜보면 좋을 만한 신규주에 관한 내용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네, 보통 시장이 좋을 때야 고민이 많이 줄어들지만 문제는 요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런 때에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모든 정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시가총액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상승장에서는 어떤 수급주라든지 대형주, 그다음에 그 대형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트렌드나 아니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잘 갔다라고 하면은 실적 시장이 약세라는 뜻은 결국에는 대형주들이나 수급주들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못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종목을 찾아야 되냐면은 시가총액이 낮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주주가 조금 유통 물량이 많이 잠궈 놓은 종목들 있죠.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약간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신선한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주간 A매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번 주에 보시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의 사우디와 카타르에 있어서 순방을 갔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 카타르 관련해서 스마트팜에 있어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좀 자극적인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450조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그 기업이 450조를 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극적으로 이제 기사를 붙인 거죠. 그러면서 수급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BM 증설 수혜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기사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우듬제팜인데요. 우듬제팜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은 그냥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어떤 기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극적인 키워드가 붙였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듬제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죠? 네, 신규주 플러스 시가총액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낮다 그리고 신규주다라는 거는 신규주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결국에 2월 달이 되면은 상패 시즌이 되잖아요. 상패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게 이 기업들의 가장 큰 모멘텀이기도 해요. 그리고 시장이 약세일 때는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 왜냐? 가는 종목이 없는데 그러면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없다. 그러면 다 신규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우듬지팜 같은 경우에는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와 사우디를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이 기업은 중동 수출을 본격화한대요. 그러면은 이 시장 트렌드나 아니면은 현재 시황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있어서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 기업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사우디의 18만 평 K-스마트팜 450조 시장 정조준. 이 기업이 450조를 벌 수가 있을까요? 네, 절대 못 봅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기사를 붙여가지고 수급을 유도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뭐 이 기업이 450조를 벌 수가 있어? 웃기지도 않네. 이런 종목 매매 안 해. 약간 이렇게 하면은 진짜 돈을 못 버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약 132억 원, 그리고 사우디와 약 455억 원 MOU를 체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안에서 의미 있는 수치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뭐 보시면은 여기서 상한가 갔죠. 여기서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거 버려야 될까요? 네, 버리면 안 되겠죠. 아마 다음 주 시장에는 반등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워트라는 종목인데요.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목금으로 이제 굉장히 좋게 공략을 해가지고 아주 저한테 멋지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을 좀 좋게 봤던 이유가 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환경 제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회사다. 이거는 제가 좋게 안 봤어요. 이거는 재미없잖아요.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환경 제어라는 게 뭐지? 약간 이거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근데 자, 요즘에 가장 반도체 쪽에서 가장 핫한 게 뭐죠? HBM이잖아요. HBM 증설수에 20년간 흑자를 이끈 세계적 기술력 이렇게 붙였어요. 이건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을 지켜보셔야 되는데, 창립 이후에 20년간 흑조 기저와 함께 매출액은 연평균 35.9% 성장을 했대요.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29.4에 달한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이 영업이익률이 보통 얼마냐면은 10%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잘 나온다고 하면은 10%에서 뭐 12%, 뭐 15% 정도 나온다는데 이 기업은 뭐 30%에 달한대요. 그러면은 이거 신규주였다가 대주주나 아니면 보호예수 물량으로 많이 잠궈져 있는데 물량도 만약에 수급 들어오면은 이거 들어가 봐야겠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IPO 스탁이라는 데에 가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통가능 주식 합계가 몇 %가 있는지 보시면 26.4%가 있죠. 여기 예수 물량 합계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서 여기가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공략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제 인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뭐 60분봉 차트를 보면은 뭐 8,400원, 9,700원, 뭐 1,700원, 12,560원 뭐 이런 구간들의 지지 저항으로 단기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지 저항을 좀 체크하면서 만약에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또 충분히 다음 주에도 거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시장이 반등을 하면은 물론 그 반등 시장에 맞게 그 종목들, 그 트렌드에 맞게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닥을 계속해서 또 다지는 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닥을 다진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이 많이 못 움직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떤 신규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테마가 움직였을 때는 그때 저와 함께 같이 공략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이 신규주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탁탁 튀는 섹터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잘 보이지 않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때에는 또 도무지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속에서 미세한 변화들, 또 모멘텀들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 나도 좀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뜨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런 내용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음 매치 포인트를 또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셨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빅매치가 예상되는 섹터로 바이오 섹터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해설위원님이 이 바이오주 가운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부각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빅파마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자, 11월이 다가오는 지금은 어떤 이유로 꼽아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동안 이 바이오주 그 가운데 비만 치료제, 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짝꿍 같은 종목들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곧 11월입니다. 지금 시점에 이 바이오주 어떤 이유로 꼽아주셨을까요? 네, 일단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들이 나빠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진 부분들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이 일정이 있는 좀 바이오 종목들이 몇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종목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해서 가져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제 짝꿍 같은 종목이죠. 네, 펩트론부터 이제 보셔야 되는데, 펩트론이 이번 주에 이제 슈팅을 좀 잘 줬어요. 주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탕에는 미 글로벌 제약사 방문 실사가 11월 달에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유럽의 큰 제약사와 함께 실사를 진행했다, 성공적으로 실사를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만 쪽 관련해서 이제 지금 모멘텀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랬을 때 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 쪽에 만약에 그게 좀 공식화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주도주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는 주기를 줄이고 싶다. 그리고 편의성이 높아야 경쟁력이 생긴다. 이게 가장 핵심 이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주목하는 기술이겠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 펩트로인 스마트 대포 기술을 투약하는 주기를 최대 2달에서 한 번으로 확 줄여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했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선 부각받을 수 있는 재료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해드렸던 G1 패턴, 가트레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25,100원이 78.6이고 61.8이 29,800원인데 보시면은 반등을 주고 내려왔죠. 그러면 한 25,000원 부근을 잘 지지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서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더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11월 달에 일정이 있죠. 빅파마에 매각되는 첫 바이오 벤처 기업이 되나, 이게 이제 10월 달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10월 달, 9월 달 9월 달 후반이었나요? 아무튼 이 글로벌 빅파마 이 머크의 매각 임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협상 기한이 올해 11월 말이에요. 그럼 11월 달에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일정 매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시총 관련해서도 이제 7조가 넘어가는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보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고가 매물대에서 지금 이게 지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지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번째라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어떤 이 박스권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아마 21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갈 텐데 21선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는 바이오주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펩트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키워드가 붙은 알테오젠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적용됐던 내용이 당장 오늘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 매일매일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 해설위원님의 공부방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 체크해야 될 내용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비법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해설위원님의 매매 기법을 배워볼 시간인데요. 정말 다양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들이 많지만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다음 날 그리고 늦으면 3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수익을 내시니까 그 비법이 너무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다음 날도 사실 굉장히 늦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거의 10분 안에 다 이제 승부를 보고 나오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스캘핑은 또 아니에요. 스캘핑이라고 하면은 보통 1, 2% 이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래도 최소 못해도 한 3에서 5% 이상도 저는 10분 안에 이렇게 수익을 내는 매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당일날 가장 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어느 순간 스스로 매매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교육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제가 요즘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만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코스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일날 대금이 10조에서 한 15조 정도 터진다. 그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강한 어떤 수급주라든지 대형주 쪽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대형주들이 움직인다, 수급주가 움직인다. 그럼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냐면은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실적 모멘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지수가 내려가는 와중이죠. 그러면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자극적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징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를 갔다. 그러면 그 상징성이 있는 기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하고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 그 종목이 아마 대장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떤 의외성, 그러니까 뻔한 종목이 아니라 뻔한 재료가 아니라 좀 의외성이 있는 어떤 재료가 붙어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순환매라든지 테마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 2, 3등주가 있어야 이게 테마주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5등주, 6등주까지 있죠. 근데 강력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진짜 강력하다 그러면은 초중대체 같은 경우에는 몰상 테마도 있죠. 5개의 종목이 다 상한가를 바뀐다든지 그거는 진짜 정말 강한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종목들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대장주가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러면 2등주는 한 25%에서 26%, 그다음에 3등주는 18% 정도의 순위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종목들도 그런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장주들은 또 다음 날 또 지켜봐야 되는, 트레이딩 대상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있어서 이제 재료적인 부분을 이제 수급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수급은 결국에 이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돈의 힘이라든지 거래대금, 스마트머니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같은 경우에 결국에 이제 전략이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걸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침마다 오늘 지켜봐야 될 섹터라든지 종목들을 다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이 마감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시장 랭킹을 매겨가지고 1, 2, 3등 이제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누가 1등을 하고 있냐, 누가 가장 강하냐, 이거를 제가 좀 객관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 보면은, 이런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이런 어려운 장에서도 또 여러분들 그 계좌에 수익이 찍힐 수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매번 똑같은 모습을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들은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해설위원님의 노하우 방송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 노란톡방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1번으로 윤사무엘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선수를 만나볼 텐데요.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선수가 높이 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이 약세인 건 확실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천히 이제 툭툭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죠. 예를 들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테오젠이라든지 좀 정상적인 종목들 안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의료 AI 관련주들 네, 그런 종목들에서 이제 어제 2등주로 올라가는 종목이 한 종목 있었는데요.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영상 AI 소프트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AI 기반 3차원 CT 영상 분석에 있어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부터 간단하게 짚어드리게 되면은 전 세계 폐암 검진 시장을 이제 석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3대 질환 동시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현재 의료 인공지능 CT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인데 급심한 저평가라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2천억대예요. 근데 다른 의료 AI 쪽 찾아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시가총액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아마 만약에 시장이 좀 돌아섰을 때는 의미 있게 조금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AI가 뇌질환을 진단한다. 다음 달부터 190여 개의 병원에서 가능하다. 이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또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붙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 본격 진출했다. 그리고 중동 최대 메디컬 플랫폼의 독종 공급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에 그나마 핫했던 게 사우디, 중동 쪽이었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아마 주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최근에 붙어줬고, 또 이 종목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죠? 네, 신규주. 네, 신규주잖아요. 근데 신규주인데 신규주를 보통 이제 당일이나 아니면 다음 날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이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아니면은 그 이후에 쭉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든지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 패턴이 있었고, 쭉쭉쭉 내리는 패턴이 뭐 제가 봤을 때는 10개 중에 8개는 쭉쭉 내리는 패턴이고, 그쪽 2개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리는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돌아나가는 흐름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1선을 이제 회복을 했었고, 전이 윗꼬리가 달렸죠. 21선에서 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를 회복을 해줬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돌아와서, 분봉 같은 경우는 이게 60분봉이거든요. 60분봉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이 아마 지금 시간에서 좀 올랐더라고요. 아마 그러면은 여기서 시초가가 형성이 될 텐데, 여기를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데서 돌아 나갈 때 이제 잡아가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눌릴 때는 그러면은 이런 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겠죠. 어떤 근거에 있어서 저점을 올리고 있다는 걸 근거에 두고 여러분들이 잡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다시 한 번 더 추세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략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시초가부터 여기 하단이 18,500원이잖아요. 18,500원 정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불타기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비중 확대를 해가지고 손절가도 굉장히 짧습니다. 17,500원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여기가 이제 이전에 매물대가 여기죠. 네, 여기가 아마 한 13,000원, 그리고 아마 여기가 16,000원 가격될 겁니다. 네, 그래서 16,000원과 한 23,000원에서 26,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고 트레이딩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코어라인 소프트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높이 뛸 선수는 코어라인 소프트였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18,500원, 목표가는 23,000원에서 26,000원, 그리고 손절가 17,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전략은 이 결과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높이 뛸 선수들 매번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또 틈틈이 평소에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 내용들까지 여러분들께 노란 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월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자, 이번 주말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